여러분 안녕하세요. 칠분구호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견문장 가운데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을 아는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문장을 혼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견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혼문장을 안긴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장끼리 대등하게 또는 종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이어진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운데 부사절을 안고 있는 문장과 서술절을 안고 있는 문장 그리고 인용절을 안고 있는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절은 전체 문장에서 부사의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전체 문장이 서술어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 가운데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 뒤에 부사형 어미 또는 부사파 생전미사 이, 개, 도로 또는 서가 결합되어 어떻게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문장 속에서 부사의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재윤이는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한다는 문장 속에서 전체 문장의 서술어는 한다입니다. 여기에는 아는 것이 없다는 또 다른 문장이 안겨 있습니다. 아는 것이가 주어이고 없다가 서술어입니다. 안긴 문장의 수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 성분은 없다는 용언의 어간에 부사파 생전미사 이가 결합되어서 부사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부사절이 뒤에 있는 전체 문장의 서술어 하다를 수식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안긴 문장 아는 것도 없다는 부사절이 하다는 전체 문장의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술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절은 혼문장이 전체 문장의 서술어의 구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형태는 주어, 서술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안긴 문장들과는 달리 어미와 결합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문장 구조 때문에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마치 주어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주어가 전체 문장이 서술어와 함께 결합되어 서술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재미가 없다는 문장에서 책은이라는 주어와 재미가라는 주어 그리고 없다는 서술어가 하나의 문장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가 없다는 뒤에 있는 문장이 전체 문장의 서술어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면서 이 책이 재미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술절을 아는 문장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장에서는 하나의 문장에 주어가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모두가 서술어와 호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장을 이중주어구문 또는 이중주격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학교 문법에서는 이러한 이중주격구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있는 주어와 수어를 묶어서 하나의 서술절로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중주격구문, 즉 서술절에서는 제1주어와 제2주어, 서술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1주어와 제2주어의 관계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문장에서 제2주어가 제1주어의 속성을 나타내주는 부가어의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의 경우에도 제2주어인 두 병이라는 표현이 제1주어인 맥주의 수량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토끼는 귀가 길다는 문장도 마찬가지로 제2주어인 귀라는 표현이 제1주어인 토끼의 신체 일부분이기 때문에 토끼의 하위 개념이고 제1주어에 비하여 부가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서술절은 보어구문과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호가 당번이 되었다는 보어구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장의 경우에는 되다는 서술어가 보어를 요구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보어구문의 경우에는 서술절과는 달리 제1주어와 제2주어의 관계가 속성을 설명해주는 부가어가 아니라 서로 동격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예문에서 문장 전체의 주어는 맥주가 있고 서술절의 주어는 두 병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장에서 인용절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절은 안겨있는 문장이 인용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인용격 조사 고, 라고, 하고가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화자의 발화 내용을 직접 인용하는 직접 인용절에서는 인용격 조사 라고가 결합되고 발화자의 표현을 간접 인용하는 문장에서는 인용격 조사 고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게 됩니다. 직접 인용절의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사용하게 되고 간접 인용절의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간접 인용절의 경우에는 발화자의 내용을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화 상황이 될 수 없고 화자와 청자 간의 대화에서 쓰이는 상대 높임법이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인용절의 경우에는 문장 속에 또 하나의 사건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전체 문장이 서술어에서 실현되는 아는 문장의 서술시와 사건을 인용해온 안긴 문장의 사건시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문입니다. 직접 인용절의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사용하고 인용격 조사 라고를 결합합니다. 반면에 간접 인용문은 큰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인용격 조사 고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절이 내용상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인용절은 원래의 발화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옮긴 절입니다. 즉 원래의 발화 상황에 맞게 옮긴 절인 반면에 간접 인용절은 원래의 발화나 생각의 내용만을 옮기되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화자의 발화 상황에 맞게 옮긴 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접 인용절은 원래의 발화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가져온 반면에 간접 인용절은 이를 현재의 화자의 발화 상황에 맞게 옮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문장에는 문장에서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절이 있고 제1주어, 제2주어, 서술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제2주어와 서술어가 문장 전체의 서술 기능을 담당하는 서술절이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옮겨 가져오는 인용절이 있으며 인용절에는 원래의 발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직접 인용절과 원래의 발화 내용을 현재의 상황에 맞게 옮기는 간접 인용절이 있습니다. 안긴 문장이란 한 문장이 다른 문장 속으로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혼문장으로 안기는 문장은 아는 문장에서 하나의 절이 되고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7분 국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